조준하시고. 어, 아무래도 첫 강좌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고도 게임 엔진 관련된 몇 가지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이게 뭐 무슨 대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되면 특정 게임의 어떤 기능이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사실 게임 엔진을 가지고 노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기능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그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강좌를 조금 틈틈이 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다소 조금 그 진행을 하면서 두서가 없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차츰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고도 4.0 베타 11 버전으로 요 게임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 지금 네, 그 일단 여기서 좀 만들어 볼 게임은 아주 정말 간단한 게임이에요. 앵그리버드 게임 아시죠? 앵그리버드 게임에서 새가 날아가서 이제 건물을 부시거나 약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구현하는 건데, 실제 그게 이제 게임 엔진이 아니면 그런 어떤 구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리 법칙을 다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도 엔진과 같은 여러 가지 게임 엔진은 그런 물리 법칙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게임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형태는 어, 잠시만요. 네, 요런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요 참새가 무슨 새가 될 것 같은데, 뒤에 건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줌아웃도 되고, 이 건물을 이제 부시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쭉 드래그를 해가지고 당겨서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면 이제 요건 이제 클리어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죠. 사실 요걸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월드 인바이어먼트에 대한 어떤 타일셋 구성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구성을 진행을 하면서 콜리전까지 고려해서 타일셋을 한번 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3.0 버전에서도 있던 기능인데, 타일셋 타일맵이 4.0에서 좀 많이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런 어떤 요런 이제 박스 모양의 그런 어떤 개체들도 만들어 볼 예정이지, 공 개체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사실 박스하고 공은 어떤 물리 법칙이 적용돼서 충돌을 했었을 때 상호 작용을 하는 어떤 반응 자체가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지드 바디라는 어떤 그런 그 노드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 이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요 박스를 한번 좀, 나무 박스? 요걸 한번 좀 보고, 요 어떤 주변 타일셋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박스를 한번 잘 요 위에다가 잘 올려놓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작업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 포탄에 대한 어떤 그런 로직들도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자체를 짧은 시간 내에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 이런 부분과 이 박스에 대한 물리, 그 다음에 이제 공에 대한 물리 정도를 좀 적용하는 어떤 그런 그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 완성된 부분은 좀 끄고요. 일단 보시면 제가 지금 4.0 베타 11 버전을 기반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거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있죠. 베타 여기 들어가셔서 쭉 아래 보시면 스탠다드 빌드 여기 들어가셔서 요걸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버전이라면. 맥 버전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며칠 좀 써본 바로는 꽤 고도 지금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쓸만합니다. 예, 쓸만하고 여러 가지 좀 기능들에 대해서 미리 좀 경험해 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에디터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노드가 버그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용할 어떤 스프라이트는 볼, 그라스, 씨 이렇게 세 개 스프라이트입니다. 네. 요걸 가지고 박스를 만들 거고, 요걸 가지고 벽이라든지 바닥을 만들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포탄을 만들 예정입니다. 요걸 이제 일단 박스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리지드 바디 2D로 물리 특징을 좀 부여를 해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가 적용될 테두리가 필요하죠. 범위가 콜리전 쉐이프로 이거를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스프라이트 2D를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위로 좀 올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스프라이트 2D에는 요걸 박스를 만들 거니까 이걸 집어넣고 이거를 박스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박스가 들어가 있죠. 이제 콜리전은 요 크게 맞춰가지고 네모 모양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박스로 저장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동작할까요? 이게 지금 리지드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비티가 적용이 되어 있죠. 중력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쭉 보시면 그냥 쭉 떨어집니다. 네, 중력 물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걸 받칠 어떤 뭐 환경이 필요하겠죠. 이 환경 자체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2D 씬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노드 2D 월드로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타일맵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타일맵을 추가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저기 있는데 타일맵에 쓸 타일셋을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타일셋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라스만 저희는 쓸 거기 때문에 그라스를 일단 끌고 다 놓겠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6x16 텍스처 기준을 좀 쓰기 때문에 타일 사이즈를 자동으로 16x16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제 레이어를 물리법칙이 적용될 이 타일셋이 적용될 레이어를 좀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타일맵 자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레이어링을 직접 꾸며줬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의 그 타일맵에서 여러 레이어를 좀 구성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4.0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쭉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콜리전 A 이것도 한번 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일단 베이스 타일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제 보시면 피직스 레이어가 선택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제일 아래 이제 선택 타일셋 선택하신 다음 제일 아래 보시면 피직스 레이어 제로에 대한 어떤 그 콜리전을 좀 쉐입을 좀 적용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왜 하냐? 그냥 이제 지금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 이제 타일맵을 들어가서 이거 선택한 다음에 쭉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봤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식 노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차일드 씬으로 가지고 박스를 넣는다고 했었을 때 뭐 이런 박스가 이거 엄청 크네요.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컨트롤 D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아래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거를 전체를 한번 다 옮겨 볼게요. 옮길 필요는 없겠구나. 보시면 박스 네,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다 보이진 않는데 여기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카메라 2D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메인 카메라로 설정을 하면 여기 카메라 영역이 되고 이거 한번 볼게요. 다시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 타일셋이 이런 어떤 리지드 바디를 받쳐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가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영역 자체를 좀 디파인 해주면 됩니다. 네, 보시면 여기 돼 있죠. 여기 점을 찍어서 네,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움직여서 이렇게 적용하면 이제 여기에 그 물리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타일셋이 적용이 됐고 이미 이 아이디로 그려졌기 때문에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네, 됐네요. 뭐 여기는 박스가 두 개가 겹쳐져 있었나 보네요. 네, 이렇게 잘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제대로 그리고 좀 큰 박스 하나가 좀 필요하겠네요. 와이드 박스 세신을 가져와서 동일하게 와이드 박스를 리지드 바디 2D를 하시고 자식 노드를 스프라이트로 해주시고 콜리전 쉐이프 2D로 해주고 스프라이트에 와이드 하시고 콜리전 쉐이프는 데모 모양으로 하시고 이거를 좀 크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와이드 박스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두 개 정도 더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와이드 박스를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잘 안착이 됐고요. 그럼 이제 네, 그럼 이제 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신을 만들고 이것 역시 리지드 바디 2D 상자처럼 리지드 바디 2D를 추가하고 컬리전 쉐이프 2D 추가하고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붙일 스프라이트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여기에 아까 임시적으로 여기 카메라를 넣어놓긴 했는데 이 카메라를 제거를 하고요. 공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걸 이제 볼로 할게요. 볼. 여기다 카메라는 공을 따라가면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다 붙이도록 할게요. 커런트는 true로 두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일단 공을 스프라이트 2D로 어사인 하고요. 확대를 한 다음에
컬리전은 서클 쉐이프로 이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고, 여기에 추가 볼로 저장을 하고요. 스크립트를 붙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물리 법칙을 이제 좀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공을 쭉 끌어가지고 당겼을 때 끌기 시작한 곳의 좌표랑 그 다음에 끌고 난 후의 좌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발사의 방향 자체를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이제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마우스 인풋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그걸 물리 함수에 넣어주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예, 리지드 바디 이렇게 이거 나머지 좀 지워볼게요. 동일하네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인풋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풋 이벤트를 받고, 만일 이벤트가 pressed, 여기서 이제 클릭이 있나? 없군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 창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설정, 그 다음에 입력 맵, 그래서 클릭이라는 액션을 추가해 줄게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클릭은 뭐냐? 마우스 버튼, 마우스 레프트 마우스 버튼, 네, 이걸 이제 클릭 이벤트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첫 번째로 나오네요. 클릭. 이게 지금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클릭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표시하기 위한 어떤 변수가 필요하겠죠. dragging, parse, parse, dragging을 체크를 하는데, 이게 not dragging이겠죠. 그럼 이제 일단 클릭이 됐으니까 dragging tool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래그가 끝났을 때 포지션 벡터를 좀 포지션 벡터 2 제로 라스트 포지션, 이거보다는 드래깅 되고 있고, 드래그 스타트로 하는 게 좋겠네요. 드래그 엔드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드래그 엔드도 일단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get 글로벌 마우스 포지션을 drag start에 assign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드래깅 되고 있는 시점에 처음 시작에 그 위치들을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마우스를 놓쳤을 때 이제 action released, 클릭 버튼을 놨을 때, 그리고 이게
클릭 이제 드래깅 상황이 아니어야 되겠죠. 드래깅 parse, 드래깅 parse로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네, drag and 글로벌 마우스 포지션. 네, 전체 윈도우상 이 화면상에서 마우스 포지션을 그냥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드래그 스타트 에서 디파인 했었던 것처럼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방향은 두 벡터의 차이가 되겠죠. 예. 드래그 스타트에서 드래그 엔드로 빼는 그런 형태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거를 실제 이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요 방향에다 특정 힘을 힘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impulse power impulse power로 이건 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비트형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70 정도. 네. 하고 여기서 놨을 때 그 방향으로 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센트럴 두 가지가 있어요. 센트럴 임펄스가 있고 어플라이 임펄스가 있거든요. 센트럴 임펄스는 무조건 이제 중앙에 물체 중앙에 이제 임펄스 힘이 가해지는 거고, 어플라이 임펄스는 그 물체의 어느 위치에 그 힘이 가해질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좌표 자체를 옵셋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건데, 우리는 간단하게 뭐 당구를 칠 건 아니니까 센트럴 임펄스 정도만 임펄스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션 해주고 여기다가 방향 있고 임펄스 파워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네, 이렇게 하면 뭔가 동작을 할 것 같은데 한번 공을 한번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여기 아래로 가 있네. 네, 이런 요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우와 가긴 합니다. 너무 무게가 가벼운 것 같아요. 볼의 매스를 3 정도로 놓고 3kg 정도로 잘 동작합니다. 네. 여기 한없이 떨어지네요. 네, 이게 화면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그런 스크립트를 조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기능은 그 기능 자체는 사실 비지블 온 스크린 노티파이어. 네. 이게 물체 자체가 화면 바깥에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거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걸
카메라가 뷰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항상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 자체가 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예, 낮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일단 넣어놓고 카메라의 리밋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면 리밋 카메라를 보시면 이게 카메라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리밋 자체를 정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이제 폭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디폴트로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월드를 보고 대략적으로 X축은 한 1024? 1024에서 한 600 정도, X축은 1024에서 600 정도로 해주시고, 레프트 24, 일단 라이트 이것도 한 1024로 해주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70 하고 플러스 570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70 570 플러스 57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카메라는 거기만 따라가게 될 거고, 진짜 그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네, 여기까지만 동작하고 이제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screen entered, exited를 연결을 하고, 네, screen exited를 연결하고, 이따가 reset이라는 변수를 하나 디파인 해두도록 할게요. 이 리셋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리지드 바디에서 힘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피직스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쓰지 않고 인터그레이티드 포시스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적용돼 가지고 이제 발현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스텝이나 스테이트 정보들이 있는데, 스테이트 정보들을 이제 저장하고 그걸 기반으로 프로세싱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걸 이제 스크린 아웃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요걸 강제적으로 물체를 원상태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글로벌 포지션으로 일단 요거 한 다음에 글로벌 포지션으로 해서 포지션을 가지고 뭐 되는지 한번 보죠. 보시면 전혀 이벤트를 발생하지 못하는 거, 실제 지금 현재 스크린에 엑시트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원상태로 복귀되지 않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스크린 엑시트가 됐는데도 지금 보시면 이제 따라가긴 하지.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리셋 변수를 수정을 한 다음에 리셋이 true일 경우에 state transform 2D state position으로 위치를 어사인하고, linear velocity는 속도는 리셋, 속도 역시 리셋하는 걸로 합니다. 리셋은 펄스를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물리개체 같은 경우는 위치와 회전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안에 이제 첫 번째 인자가 의미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포지션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걸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면 트랜스폼 개체 같은 경우는 3D도 마찬가지고 2D도 마찬가지인데, 로테이션하고 포지션을 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썼던 어떤 생성자는 로테이션, 앞에 로테이션은 그냥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이전에 우리가 초기에 월드에서 지정했었던 그 포지션 자체가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니구나. 지금 보시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이 건물을 좀 부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주민 줌아웃을 통해 가지고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주민 줌아웃 해서 그 전체를 조망한다든지 약간 그런 작업들이 좀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된 것과 함께 해서 이후에 강좌에서는 좀 더 자세한 재밌는 기능들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